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여러분들 뒤쪽에 보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의 상징, 네, 이 화려한 뷰를 자랑하는 구글 뉴욕 오피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느냐, 뉴욕에서 일하시는 한국분들, 특히 IT나 스타트업 쪽에서 일하시는 한국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구글에서 일하시는 구글러분을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할 건데요. 네,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 자, 여러분 박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는 황진웅이라고 합니다. 네, 작닥이라는 회사에서 4년 반 근무하고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시죠? 저는 85년생입니다. 유학을 와서 아무래도 좀 이제 졸업을 늦게 한 편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인 취업생들이 좀 이제 늦는 편이죠. 그러면 지금 뉴욕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2011년에 처음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말이 뉴욕이지 이제 롱아일랜드의 스토니브룩이라는 학교고, 네, 처음 와서 학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사실상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17군데 정도를 열심히 썼는데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구글에 일하게 될 인재를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 지 한 8년 정도 되신 건가요, 헬스로?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현재 구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제 지금 구글 맵스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지오로케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구글 맵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여기서 일하시기 전에 작닥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닥은 어떤 곳인지 거기도 간략하게 조금만 소개시켜 해줄 수 있나요? 네, 작닥은 이제 닥터 부킹 웹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서 예약까지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헬스케어 IT 뭐 스타트업 이런 식인데 상당히 좋은 곳이었어요. 한 500명 정도 되는 회사니까, 네, 굉장히 스트롱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다니시다가 구글에 지원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가지 이유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를 너무 오래 다녔고, 이런 말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지만,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죠. IT 쪽에서는 이직을 자주 하는 게 또 작닥에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거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밖에 안 돼요. 2년이면 다 이직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FA 시장이 풀렸어요. 이직을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주권의 기간이 풀렸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H1 비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보통 하게 되는데, 영주권 프로세스가 이제 좀 걸립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진행하는 것만 한데, 그 와중에는 회사를 못 옮기겠죠. 왜냐면 회사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주권 기간 중에는 좀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다면,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그 회사에서 저의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고, 그렇죠. 그 스폰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그 회사에 머물러야 된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페이퍼워크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디테일하게 가면 복잡한데, 네, 뭐 중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네, 스폰서십이 해서 이제 영주권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회사 손에 있는 거니까, 예,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 영주권을 얻고 난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게 있었나요? 뭐 직업을 구하신다라고 하거나 했을 때. 일단 이쪽 업계 한정에서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한 가지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퇴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H1은 말 그대로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 상태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면 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막 회사 거지 같다, 나 잠깐 쉬겠다 그러고서 때려치는 애들이 많거든요. 부럽죠.
아, 그런 게 있군요. 입사보다 오히려 퇴사가 더 어려운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저도 처음 생각을 해봤네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미국에 취업을 한다 혹은 해외에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자가 제일 큰 그 걸림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의외로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살면서 비자가 문제가 많이 안 되는 경우들을 보기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전에 다닌 직장에서도 프랑스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회사가 걔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데려오더라고요. 비자를 줘가지고.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신 경험이 있는지. IT 업계에 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IT 업계 같은, 그러니까 다른 업계는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라든가 마케팅 이런 데는 그렇게 스폰서를 해주고 데려오는 시장이 잘 아니에요. 문화적인 건지 시장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H1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비자라서 매년 통계가 나오거든요. 어떤 직업에 어떤 회사에 어떤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쭉 나오는데 보시면 90%가 IT입니다. H1 비자는 좀 민망하지만 IT 비자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IT 쪽에서는 일단은 잠만 있으면 비자는 알아서 따라온다. 네. 저 개인적으로 작다게 있을 때 스페인에 가 있었는데 H1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에서 한 8개월 리모트로 일하다가 다시 왔어요. 이게 가능한 거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이나 IT 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를 여기서 다니신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실리콘밸리 같은 서부로 취업을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뉴욕에 남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딱히 없고요. 네, 저는 사실 서부를 좋아합니다. 전 뉴욕이 싫어요. 이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네. 거기는 좀 이렇게 너드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만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서부가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뉴욕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뉴욕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각종 뭐 재즈바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있고 뭐 다문화에 시끌벅적하고 말 그대로 대도시의 삶이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뉴욕의 메리트가 있겠죠. 또 뉴욕도 아니고 이제 맨해튼, NYC로. 아무래도 뉴욕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엄청난 복지 환경,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나 궁금증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피스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밥이 그나마 좀 잘 나와요. 근데 그 밥 관련해서 제가 맛있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왜냐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뉴요커 애들이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IT 회사들 중에 뉴욕의 구글 오피스가 가장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가 다양하고요. 좀 이렇게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급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더 다양하니까 더 좋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 오피스를 갔다 온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도 밥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한 3,000원인가 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밥 수준은 사 먹는 거보다는 못한 딱 그 수준. 네. 근데 그래도 편해서 그리고 뭐 제공하는 밥이 이 정도면은 저는 잘 주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럼 혹시 뭐 여기서 제공하는 베네핏이나 perks 중에 이거는 내가 좀 놀랐다. 이런 것도 있어? 뭐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생각보다 휴가가 적습니다. 휴가가 며칠이나 되나요, 1년에? 저 15일 주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휴가를 주는 회사가 처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에 있는 IT 회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무제한 휴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저도 전에 회사가 무제한 휴가라서 휴가 계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15일 주는 게 아니고 일한 거에 비례해서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거의 똑같네요. 네, 그리고 잘 돼 있는 대기업 시스템이긴 한데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4일밖에 없어요. 그게 올해 기준으로 지금 7월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땡겨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내년 거를. 여기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연봉 수준은 어떤 거 같나요? 이제 구글에 와 보시니까. 연봉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베이스 셀러리 월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보너스가 따로 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그 스탁을 줍니다. 그냥 회사를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현금화 가능한 보너스로 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인온 보너스라고 해서 처음 왔을 때 계약금 그런 거 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이제 사인온 보너스가 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베이스는 사실 많은 회사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여기도 스탁 보너스가, 그러니까 연봉에는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연봉의 절반 정도가 거의 이제 스탁 보너스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이런 IT 회사들의 개발자로서의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팁이나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서 짧게 얘기하자면, 그럼 영어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가 나는 뉴욕 괴물을 보고 계십니다.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